아직 많은 것이 낯설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지만 나는 낯선 땅, 캐나다라는 나라에 살게 된 지 벌써 10년 차가 되었다. 하이디가 살았다던 캘거리에 처음으로 여행을 왔던 지난 10년 전 여름은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기만 했다. 신기하게 생긴 서양집 2층 집을 내 인생에서 처음 봤으며 홈디포라는 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입이 정말 떡 벌어질 정도로 놀랐고 드라이버 하나조차도 좋아 보였다. 생전 그렇게 많은 톱을 본 적은 또 처음이었다. 하이디는 살 게 하나도 없다며 빨리 쇼핑몰이나 가자고 보쨌던 것도 기억난다. 뭐 밴프는 말할 것도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작성해야 했던 보도자료에 찌들다가 쉬는 시간이면 서대문 회사 빌딩 옥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본 게 전부였던 나는 산 정상에서 밴프 시내를 내려다보며 하늘 끝까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 세상에 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눈물이 날 정도라는 말에 100배 더 큰 감동이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하이디와 나는 캐나다 이민을 결정했다.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던 하이디를 설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인지 가끔씩 하이디와 다툴 때면 자기가 캐나다 오자고 했잖아 라고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다. 무조건 지고 만다. 그렇게 캐나다라는 나라에 입성을 했지만 나는 영어를 잘 할 줄 몰랐다.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한 경험은 있지만 10년 전이었을 뿐더러 동남아 영어와 백인 영어는 정말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쇼핑몰에서 How are you? 라고 묻는 직원에게 I'm doing good, how's going? 이라고 되물을 수 있을 때까지는 1년이 걸렸던 걸로 기억난다. 6개월 동안은 비자를 기다리느라 일을 하지 못했다. 언젠가 나올 비자를 기다리며 마음 편히 지내면 됐을 텐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나는 할 일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캘거리 중앙도서관에서 무료 영어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 도서관으로 매일 향했다. 적응해야 한다며 버스 티켓을 사주지 않았던 하이디 덕분에 나는 6개월 동안 도서관을 걸어 다녔고 6개월 동안 7kg를 자연 감량했다. 왕복 3시간. 하이디는 버스표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사주지 않았다. 오직 와이파이와 내 2다리만이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걸어서 모든 것을 해결했던 그 6개월 동안 나는 차와 집을 샀다. 집을 보러 다닐 땐 걸어 다녔고 차 가격을 내고 할 때는 이메일로 다 해결했다. 나를 강하게 키우고 싶어 했던 하이디였지만 나는 강해지기보다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시기였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다 드디어 워크퍼밋이 나왔다. 사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기에 나는 살짝 우울감을 느끼는 적도 있었다. 이러다 수렁에 빠지겠다 싶었던 나는 원래 영상 찍는 걸 좋아했던 터라 유튜브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때 하게 됐다. 그렇게 워크퍼밋을 받고 나는 한국인 레노베이션 사장님 밑에서 일을 배웠다. 목공으로 먹고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나에게는 좋은 직업이었다. 이 사장님은 아직도 연락하며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다. 그렇게 레노베이션으로 2달째 일하고 있을 무렵 우리 집을 사는데 도움을 줬던 백인 리얼터가 캐비넷 메이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이 있다며 회사를 추천해줬다. 사장님께는 정말 죄송했지만 나는 캐비넷 메이커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이력서를 넣었다. 한국에서 사무직만 해봤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넥타이에 구두를 신고 풀 정장을 입고 면접에 임했다. 백인 사장님은 내 첫 모습을 보고 흠칫 놀라는 분위기였지만 나는 그 이유를 몰랐고 공장 투어를 시켜주겠다는데 나에게 넥타이와 정장은 벗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나중에 합격하고 한 사실이었지만 정장을 입고 공장 면접을 보는 사람은 내가 유일했다. 일하면서 가끔씩 공장 안에서 쪼리에 반바지,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돌아다니던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동료에게 물어보면 면접 보러 온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나한테는 큰 문화 충격이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캐비넷 메이커로 취직이 됐다. 영어도 잘 할 줄 모르는데 sawhorse, 엣지밴드 등등 모르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았다. 초창기에 2와 4분의 3 사이즈 펜 헤드 스크류를 가져오라는데 스크류 딱 하나 알아듣고 창고로 갔더니 스크류 종류가 수백 가지였다. 그렇게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일한 지 6개월 만에 영어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고 마음도 편해졌다.
엄청난 먼지를 마셔가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 공기 좋은 나라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지만 내가 좋아서 왔기에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보기만 해도 몸이 아파올 정도로 먼지가 많았는데 그래도 나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그렇게 2년 뒤 나는 한 팀을 이끄는 팀 리더가 됐다. 리더가 돼서도 나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덕분에 많은 백인 친구들이 나를 좋아했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너다섯 명 있다. 또다시 2년이 지났을 무렵에 나는 팀 리더가 내 한계임을 스스로 깨달았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공장장 뿐이었는데 그 업무는 내 능력 밖이라는 것을 느낀 것이다. 회의에 참가하는 일도 잦아지면서 슬슬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도 늘어났다. 그러던 와중에 거울을 통해 땀에 흠뻑 젖어있는 나를 보게 됐는데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급여는 똑같은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사장의 지갑이 아니라 내 지갑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영어 스트레스와 승진에 대한 한계, 그리고 턱끝에 매달린 땀방울에 마음이 흔들린 나는 4년 만에 캐비넷 메이커를 그만뒀다. 그리고 당장 돈을 벌어야 했기에 나는 레노베이션 사장님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6개월을 같이 일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이 일 역시 내 지갑을 위한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든 건 추운 겨울 밖에서 나무를 잘라 집 내부에 있는 다른 동료에게 전달을 해주던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통풍으로 걷기도 힘든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나는 목공과 관련된 모든 일을 그만두고 내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이디와 나는 하루 1시간씩 산책을 하곤 했는데 약 3, 4년 동안 산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었다. 이제는 때가 됐다는 생각과 함께 나는 아마존과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시작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아니,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지만 한번 시작했으니 그냥 끝내고 싶지는 않았다. 잘 안 됐던 온라인 사업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살이 되고 피가 됐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던 것이다. 그렇게 온라인 사업을 1년째 하면서 우리는 홀세일, 즉 도매로 사업 방향을 정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 전문가들을 위한 제품을 판매해야겠다고 생각한 우리는 아이템 발굴에 열중했다. 물론 계속 적자였지만 온라인 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었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나 조언을 듣기도 했다. 헤어스타일리스트와 스파를 운영하는 에스테티션들을 위한 아이템을 찾은 후에는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 했고 어떻게 하면 캐나다 세관을 통과하고 정식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공부를 해야 했다. 그 누구도 이 분야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야 했는데 아마존 사업을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에어비앤비도 운영하면서 해야 했기에 시간을 쪼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2022년 7월 처음으로 제품을 수입했고 이듬해 23년 3월에 드디어 뷰티코리아라는 우리 매장을 오픈하게 됐다. 초반에 우리 매장을 와준 친구들은 알겠지만 정말 소소하게 시작했던 뷰티 비즈니스였다. 제품이 진열된 선반보다 빈 선반이 더 많았으니 시작은 정말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장 운영 1년 3개월. 하이디와 둘이서 제품을 판매하며 영업도 다녔던 그 시간을 버티고 지금은 직원이 3명이나 됐고 판매 제품도 수십 배 더 늘었다. 사실 지난 10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직 캐나다에 살고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을 때가 많고 어느새 4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는 나이가 됐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다.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나는 아직 이룬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며 느낀 점은 딱 하나였다. 그건 바로 세상에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었다. 나의 캐나다 이민 10년의 이야기는 단순히 표현하면 생각했던 것을 실행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실행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은 것이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시작하라는 박명수홍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또 손님 맞을 준비를 해본다.